시작하겠습니다. 네, 건이빵빵간이님께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역사가 또 반복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설프게 하면은요 안 됩니다. 예, 내란은 아니 그 내란 저지른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윤석열 재판이나 윤석열 탄핵 심판을 보면 답답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놈이 어쩜 저렇게 할 말이 많고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뻔뻔스러움도 저 정도면 대박이다. 저쯤이면은 금메달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오늘 윤석열이 아주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막 퍼뜨렸기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윤석열 측에서 발견한 것처럼 떠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게 왜 문제라는 거지? 자, 오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윤석열의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기각한 거를 서부지법은 발부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잘못됐기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 이런 어거지를 썼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재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거 잘못인가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비슷한 사례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건이었는데 부산지검에서 영장이 기각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갑자기 서울에서 가져가겠다면서 대검찰청에서 그 사건을 가져간 다음에 조금 뭐 한 달 정도 수사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경우도 있었어요. 부산지법에서는 기각됐는데 중앙지법에서도 발부되기도 해. 그런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앙지법에서 기각했는데 서부지법에서 발부해 준 게 뭐 잘못됐나?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거면은 그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그래, 뭐 윤석열 말 맞다나 판사 쇼핑이니 뭐 그렇게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게 엄청난 문제이며 윤석열을 석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전 뜨아했습니다. 제일 황당한 거는요. 그 얘기를 아무런 비판 없이 기자들이 받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폐색이 짙어진 윤석열이 어거지를 쓰는데 이 어거지를 기자들이 무슨 말이 되는 것처럼 기사를 써주고 있다는 거죠. 이 검사들이 흔히 써왔던 악성 언론 플레이가 또 재현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이 내용을 좀 골라봤어요. 참네.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목도 조금 원래는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중앙지법 기각한 윤석열 영장 서부지법이 발부해줬다고 윤석열의 억지 이렇게 했는데 자, 제목을 이렇게 좀 더 바꿔봤습니다. 중앙지법 기각한 영장 서부지법이 발부했다라고 탄핵 선고 임박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뒤늦게 생트집. 이거는 생트집입니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긴급 기자회견이래. 그러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대. 뭔 소리야? 아니 중앙지법이 영장 기각? 공수처가 뭐 어쨌다고? 그리고 영장 기각했으면 기각한 거지 뭐. 나중에 다시 발부받았잖아. 아니 검사들이 툭하면은 영장 기각 나온 거 두 번, 세 번 막 해가지고 영장 받아내잖아. 근데
기각된 거 다시 받아냈다 해서 뭐 잘못됐어요? 전혀 잘못 안 됐어요. 윤곽금 지도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면은 개쌍 난리를 치다가 영장 재청구 하잖아. 심지어 검찰이 영장을 3번씩 재청구 해가지고 끝끝내 구속영장 받아낸 사례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잘못됐어요? 영장 기각 사실 숨겼다? 그리고 영장 기각 사실, 원래 영장 기각되면 공개 안 해요. 영장은 기각되면 공개 안 합니다. 구속영장은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지.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면 그냥 아무도 공개를 안 해요. 혹시 기자가 우연히 알게 되면 기사를 쓰지요. 이거 숨겼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원래 안 해. 근데 뭐 이런 하여튼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연합뉴스가 이렇게 기사를 써요. 영장 기각 숨기고 거짓말. 영장 기각되면은 뭘 거짓, 네. 그러면서 불법을 동원해서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합니다. 아니, 영장 기각됐으면은 영장이 없잖아. 근데 다른 데 가서 영장 받아냈으면 그럼 끝이야. 받아 나왔잖아. 근데 뭐가 불법이야? 재청구해서 받아냈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영장 기각된 거 숨겼다? 원래 영장 기각되면 공개 안 해요. 자, 그건 무슨 소린가 했어. 이제 아예 이제 그 속보 이러면서 채널A는 또 희한한 소리까지 합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연합뉴스에서는 윤석열이 조만간 복귀한다. 이런 어거지까지 써요. 도대체 뭔데 이거? 자, 근데 기사를 한번 보세요. KBS와 연합뉴스, 그 다음에 채널A죠. 뻔한 놈들이 뻔한 짓을 한 거야. KBS 얘들 정신 못 차렸어. 이거 얘네들 KBS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공영방송이야. 지금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고 내란 세력의 이 스피커가 되고 있는 이게 무슨 KBS야. 내란의 방송이야? 아유 진짜. 윤석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란의 방송 아니에요 이거. 이런 개새끼들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발표한 이 내용은 어거지 중에서 어거지입니다. 정말 억지 쓰는 방법도 참 다양하구나 싶을 정도로 한해 기가 차서 기각된 영장 다시 발부받았다 뭐 어쩌라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각된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건데 마치 하나로 되는 것처럼 끼워 맞춥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서부로 옮겨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무슨 소리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그래. 그런데 서부로 옮겨서 체포영장 청구했다. 어쩌라고?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어쩌라고야?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원래 압수수색 영장은요 기각돼도 아무도 공개를 안 합니다. 원래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뭘 숨겼다는 거야? 아니 윤곽근이 지는 압수영장 기각됐을 때 그거 다 알렸어? 선택적으로 알렸어요. 알리고 싶으면 알리고 알리기 싫으면 안 알리고 그랬었다고. 근데 이게 왜 숨긴 거야?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른 영장이잖아. 다른 영장인데 이게 왜 이거를 뭐 어쩌라고? 아이 참네. 이게 뭐 잘못됐어? 잘못된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윤곽근이는 뭐라고 억지를 쓰느냐면 중앙지법에서 잘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옮겼다 이거야. 그래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다고 불법이냐고? 아니에요. 이거 불법도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기각된 거는 압수수색 영장하고 통신영장이잖아. 발부된 거는 체포영장이고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야. 근데 이거랑 왜 갖다 끌어다 붙이지? 자, 기자들은 이거부터 지목을 했었어야 돼. 기각된 거는 압수영장이고 발부된 건 체포영장인데 이거랑 이걸 왜 연관시킵니까? 라고 따지는 게 맞았어요. 참. 그리고
불법 영장이 되려면 검사가 청구한 게 아니거나 판사가 발부한 것이 아니어야지 불법 영장이 됩니다. 관할을 위반했다? 관할 위반했는데 관할을 뭐 위반인데? 주소지에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중앙지법에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건은 중앙지법에 할 수도 있고, 관할, 주소지 관할에도 할 수 있어요. 원래 그거는 문제가 안 돼. 택도 아니게 저기 남부지법에 했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 아무튼 이 억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냥 무지랭이가, 동네 무지랭이가 생떼를 쓰는 거라면 저 새끼는 무식해서 그래 라고 하겠는데, 검사장까지 했다는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뻔히 알면서 억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죠. 이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윤갑근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 그런데 12월 6일 윤석열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통신영장도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윤석열을 포함한 4명의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석열과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 12월 30날 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라는 겁니다. 날짜도 틀리고 영장의 종류도 틀리네. 영장 대상도 틀리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게 12월 6일 날 한 거였다 이거야. 자, 그런데 12월 30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각된 거는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고 발부된 거는 체포영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윤석열과 다른 공범들을 묶어서 청구한 것이고, 체포영장은 윤석열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만, 딱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영장이었어요. 이러면 청구 대상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장이에요.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각된 영장은요, 12월 6일에 윤석열의 국무위원 등 공범들에 대한 영장이었고요. 종류는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입니다. 해당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어요. 발부된 영장은 12월 30날입니다. 대상은 윤석열만이었어요. 종류는 체포영장이고 법원은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같은 영장, 다른 영장, 다른 영장입니다. 다른 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이것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관할이 없는 관할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요. 근데 이 관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역으로 나누는 것과 사건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도 되는 게 있고, 또 그 서부지법에만 청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역 관할을 하는 경우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가 원전 관련된 수사하면서 그 수사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원전 수사를 대전지검에 보내죠. 영장 다 대전지법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 원전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지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앙지검에다가 수사를 맡길 거냐, 대전지검에 수사를 맡길 거냐는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중앙지법에서 하다가 대전지법에서 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거는 전남이었죠. 따라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건인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나간 것도 있었어. 두 군데 다 나갈 때도 있었어요. 예. 많아 그런 경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서울에서도 진행이 되고 광주에서도 진행되고 막 그랬어요. 재판 해남지법에서 진행되다가 광주고법에서 진행되다가 막 그랬어요. 심지어 유병헌은 어디로 찾으러 다녔습니까? 사건 수사는 광주지검에서 해놓고 유병헌 잡으러 다니는 거는 인천지검에서 했어요. 왜? 근데 유병헌이 주소지는 또 서울이었다? 그럼 뭔데? 왜 인천에서 나서는데? 예, 세월호의 선적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고 난 데는 해남이지만 원래 그 배에 본적이 있는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배의 선주는 서울이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이 사건 할 수 있고 인천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해남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 셋 중에 어디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할지는 그거 알아서 하면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기각됐는데 서부에서 발부받았다 해서 뭐 문제될 거 있느냐? 없어요. 그래도 돼. 게다가 이 영장 자체가 다른 영장이잖아. 압수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다른 영장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갖다 끌어다 붙이고 엄청난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억지를 쓴다? 아이고. 더 웃기는 거는요. 기각이 된 이유입니다. 공수처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중앙지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기각했다고 하는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유사 중복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검찰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또 같은 걸 청구했더니 기각시킨 거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윤석열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공수처에서 중앙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니까 서부로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똑같은 영장을 검찰은 발부 받았단 말이야. 따라서 이건 관할 위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중복 청구해서 기각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뭐 다른 이유로 기각됐다고 해도 상관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공수처의 이 같은 해명이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서울중앙지법의 남천규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했고, 중앙지법 김미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기각한 이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중복 청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바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은 12월 내내 벌어집니다. 이거는 12월 15일 기사인데요.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따로 내란 수사를 하면서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더라. 법원도 이 사건 관련 동일한 영장이 여러 건 접수되자 정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게 있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 공수처가 뭐를 숨겼네 어쩌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라고 이거. 숨기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면은 그냥 안 밝힙니다. 원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요. 압수가 끝날 때까지 보도 안 합니다. 압수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검찰이 안 밝혀요. 그냥. 원래 그랬어. 그런데 뭘 숨겼다는 거야? 그리고 기각된 사유도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할권 위반이나 수사권 위반이 아니라 중복 청구기 때문에 기각한 거야. 그리고 기각된 거는 압수영장이고 발부된 거는 체포영장입니다. 달라요. 근데 왜 이걸 두 개 갖다 이어붙여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어거지를 쓰는데 이 어거지를 기자들이 엄청난 거 가지고 지금 막 떠버리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검찰이 기자들을 바보 병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자들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법을 잘 몰라도 기각된 거는 압수영장이고 발부된 건 체포영장이면 이거 다른 거잖아요. 왜 이거 두 개를 갖다 붙이시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물어봤어도 오늘 윤갑근이가 무슨 개지랄을 했는지 얼마나 국민들과 기자들을 언론들을 바보 취급을 했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뭐 엄청난 법리가 들어있나요? 그냥 상식 아닌가요? 상식적인 부분만 들어있죠. 예. 조금만 눈썰미가 있어도, 아니, 조금만 차분히 살펴보기만 했어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윤석열은요, 지금 얼마 전에 자기 구속영장을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뭐 청구를 냈잖아. 근데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나오니까 이런 지금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고, 아니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취소시키려고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기술이라기보다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기자들이 디테일하게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요, 법원 바꿔가면서 영장 청구하는 거 자주 했었어요. 그거 자주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월호는 저기 팽목항, 예, 거기 근처 거기 팽목항 주변에서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토지 관할은, 지역적인 관할은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결국에 광주지검 가서 수사를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수사가 인천에서도 진행됩니다. 인천에서는 유병원을 잡으러 다녔고 구원파 본부 막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파 본부는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 그랬으면 관할은 수원지법이 되는데 인천에서 그거 가서 잡으러 다녔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서울은 서울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수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진행이 됐어요. 중복된 영장도 있었고요. 각각 법원이 다르니까 동일한 거 가지고 따로 동일한 비슷한 대상인데 영장이 막 따로 발부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남에서 안 된 거를 인천이나 중앙 가지고 와서 영장 받아간 사례도 있었어요.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뭐 한두 가지인 줄 알아요? 예. 뭐 그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문제가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네. 저는 오늘 이 석동현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쟤들 뭐라는 거야? 저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예.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설레발을 치는데 거기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버리죠. 그러면은 슬그머니 법원이 넘어간다니까. 이런 짓을 검찰이 많이 해봤어요.
지들을 흔히 쓰는 수법이었는데 지들이 쓰는 수법인데 다른 사람이 그 방법을 쓰면은 불법이라고 어거지 쓰고 우깁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검찰은 출석하기 직전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에 불러다가 검찰청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가 같이 법정에 가기도 했어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한 난리가 난 적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기각돼가지고 위수중 판단이 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유죄가 났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인 측에서 증인과 접촉을 하면은 개쌩 난리를 떨죠. 자, 유동규만 해도 그렇습니다. 걔 원래 감옥에 있을 때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꼭 검찰청에 있다가 들어갔어. 검찰청에서 1시간이나 있다가 2시간 있다가 들어갔다 해서 난리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검찰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조병구 부장판사, 검찰한테 경고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증인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그걸 가지고 증인과 부당하게 접촉을 했다 어쩌다 하면서 김용 부원장 측에 과태료 부과한대잖아요. 왜 같은 일을 검찰은 해도 되는데 변호인 측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들도 바꿔가면서 많이 했어. 자, 또 하나 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옛날 사위 그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건 원래 관할대로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산마을에 있잖아. 그랬으면 이거 부산지검이나 울산지검에서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왜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수사, 원래 원전 수사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었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던 수사 어디로 보냅니까? 대전으로 보냈어요. 그 똑같은 수사 2번 해버렸어. 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세종에 지금 우리나라 주요 행정부처가 거기 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처 세종 쪽에서 세종시 쪽에서 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소송이 서울중앙에서 제기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검찰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남지청에서 하던 수사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잘 안 돼. 그럼 갑자기 어디로 가져간다?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기각됐던 영장 갑자기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어쩝니까? 검찰이 영장을 쇼핑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을 했다. 이렇게 한다? 안 해요. 성남지검의 수사력보다 확실히 수원지검의 수사력이 확실히 낫구나. 이렇게 했다고. 참네. 야, 그거를 윤갑근이 몰라? 석동현이 몰라? 알지.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그냥. 우기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슬그머니 넘어가거든. 이게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지금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패색이 짙어졌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죠. 동시에 어떻게든 간에 이 내란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폭동을 유도하는 행동이죠. 법원이 엄청나게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이 엄청 억울한 것처럼 어거지를 써가지고 폭동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따박따박 짚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DK 저울님 이런 말씀 써주셨어요. 긴급 기자회견이라길래 7만 페이지 뒤져보고 찾아냈다길래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검찰이 흔히 하던 평범한 내용을 불법이라고 우긴다. 맞아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검찰이 흔히 하던 방법이에요. 아이고 참네. 누굴 바보로 하나? 진짜 아이고. 윤석열 얘기가 나오니까 뭐 윤석열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백제병원 얘기를 했죠. 이 백제병원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비리가 많고 문제가 많은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제병원이 지역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많은 횡포를 부리는데도 검찰이나 경찰이 손을 안 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경남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그 의약품 납품업체인데 이 납품업체가 전국에 다니면서 리베이트를 뿌렸던 거야. 이 리베이트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리베이트 뿌린 중에 백제병원, 이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이 딱 걸려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은 자, 어디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경남 김해.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하는 거 맞죠? 근데 이 사건 누가 수사를 했다?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했어요. 울산지검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창원에서 해도 되고 울산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자, 그래서 울산지검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 받아내고 다 했어. 수사를 다 하고 했어. 수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다? 논산지검, 논산지청으로 보내요. 그 논산지청에서는 그러면은 자기들이 관할해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미 울산에서 발부된 영장 가지고 할 거 다 했던 거야, 이미. 물론 그렇게 된 사건을 윤석열이가 말아잡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비리를 밝히려고 하던 분이 계셨어요. 뭐 그 얘기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석동현이가 떠든 저 얘기 검사들이 흔히 하던 거라고. 자주 있던 일이에요. 근데 뭐 이게 별거라고. 아이고. 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